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밤 11시고요. 제가 영상이 조금 업로드가 늦게 된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이들 놀아주고 또 재우고 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장은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고 하락 출발이 있었죠. 하락 출발이 있었고 다시 전일의 종가 부분까지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되밀려서 오늘 시가 부분에 마감한 전형적인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도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좀 이 추세, 그동안의 추세 같지 않은 추세 흐름이죠, 사실. 상승했다 뺐다 상승했다 뺐다, 물론 이제 파동 속의 일부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게 변곡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자, 금요일의 상승이 좀 뭐랄까 개인들을 속일 만한 그런 과한 상승, 멋진 상승으로 마감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코를 이 자리에서 다 청산했을 텐데 자, 그런 오버슈팅도 없었고 해서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이다, 변곡이다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험상. 자, 좀 더 그래서 며칠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며칠 좀 관찰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가장 큰 이벤트가 뭐가 있죠? 바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여러분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날에는 자그마치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자금이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 부딪히는 구간이죠. 그만큼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5천조면 뭐죠? 국내 총 시총이 2천조 수준이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 한 분기에 결산을 보는 자금이 5천조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대금은 그 3개월 동안 거래대금은 얼마며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은 얼마겠어요? 엄청난 큰 시가장이죠. 국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선물 옵션 시장이 그 거래대금이 엄청납니다. 주식 자금의 거래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자금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리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다가 잘 상승하다가 오후 2시, 3시부터 막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급등하거나 막 이상한 현상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것들이 파생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주식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도 좀 어렵죠. 자, 국내장은 하락 출발 나왔고 반등도 세게 나왔고, 자, 여기서 우리는 더 전일의 종가를 뚫고 올라가 주길 바랬습니다만 역시 저항이 있는 구간이고, 이 종가를 뚫을 만한 그런 상승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자, 이 라인을 다시 잡게 되면 이번 주도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참여, 시장 공부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은 제가 375 콜옵션이 6.12를 잡게 돼서 뭐 7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반드시 6.12를 지켜야 된다 라는 내용과,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가 콜 비중을 축소, 컷을 하던가 익절을 하던가 그만큼 대응을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을 드렸죠. 해서 자, 이렇게 자, 돌파를 했지만은 좀 지지하는 모습
10분 정도 관찰됐지만 결국엔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릴 때는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응을 해주고 뭐 풋도 좀 먹어주면 좋겠고. 자, 저도 이제 교육을 하지만 제가 항상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산책도 자주 나가고 또 시장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이후에 저는 좀 되도록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자리에서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응을 안 하면은 대응 연습, 이게 연습 과정이잖아요. 그 교육 과정이고, 제가 분명히 하라고 사인을 줬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날짜가 야, 이게 4월 달에도 6.11이라는 가격이 나오네요. 4월에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가격, 중요한 가격은 돌고 돌아요. 자, 10시 30분에 제가 다시 한번 언지를 드리고 그 전에 드렸던 내용. (9시 54분)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콜 진입할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55분. 자, 여기를 잡으면은 그 장대 양봉의 조건이 되는데 결국엔 정 맞았어요. 자, 지민님도 두근두근 한다. 가자 그랬는데 못 갔어요. 결국에는 못 갔을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한다면 7.20을 가는데 콜이 풋저가를 붕괴할 때는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된다. 비중 축소를 해줘야 되겠죠. 익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카페24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고점 돌파 붕괴가 되면은 절반 이상 익절을 해줘라. 그래서 카페24도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어제 익절을 해야만 했고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카페24 시세 분출, 이게 어제인가요? 14일 금요일 시세 분출 전고 돌파 후 붕괴로 절반 이상 챙겨줘야 된다. 다음 라인은 29,000원, 26,000원 라인에서 다시 보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런 거 다 주식의 원리가 옵션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밴드가 작았고 뭐 먹을 게 별로 없는 장이었어요. 그 흐름도 되게 루즈했고, 자, 이 구간 뭐 여기 좀 대응 못하면 손실 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나서 뭐 자, 여기 지지를 받는 듯 했지만 결국엔 밀려버렸어요. 자, 이 구간. 근데 이거 이미 여기 밀리게 되면 언제든지 풋을 비중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지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피곤하다. 점심 먹고 지금 나무 그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고 오후장 뭐 별 크게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내가 갖고 있던 콜옵션이 그 수익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속상해서 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 위클리 풋으로 조금 해서 좀 먹어줬고요. 그리고 자, 풋옵션을 해지를 해서 그냥 콜 비중 많이 낮췄고, 자, 390 10개만 남겨놨고요. 그만큼 355 10개 사서 그냥 스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50을 먼저 번에 금요일에 잡고 왔는데 얘가 시세가 너무 안 붙어서 350을 청산하고 355로 해지를 걸어 놓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꽝 되라. 둘 중에 하나가 꽝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대박 나겠죠. 자, 요런 마음으로 마음 편안하게. 또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포지션을 안 갖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비워놓고. 예, 해지 없으면은, 해지 안 할 거면은 오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국내장은 오늘 너무 재미없는 흐름이었다 라는 것과, 나스닥은 좀 조정받을 그 위치에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조정장, 그 옆으로 기든 가격 조정을 주든 옆으로 기든 기간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을 하든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주식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주식 중에 자, SK 스퀘어팜 이란 종목이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소형주는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코스피에 우량한 종목들을 자꾸 좀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형주의 뭐 단타성,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형주, 우량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홀딩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기적으로 뭐 10배, 20배, 30배 가는 종목을 또 잘 고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겠죠. 뭐 기본적으로 뭐 10배, 15배 그 상승하는 그런 뭐 텐베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그런 조건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대주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소한 50% 이상. 자, 대주주가 지분이 자 50% 이상에서 7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종목이 당연히 그 좋은 회사겠죠.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다 팔아먹어요. 자꾸 증자하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하고 뭐 삼자 배정하고 자기 대주주의 물량을 비중을 자꾸 팔아먹어요. 다 현금화 한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이제 넘겨받겠죠. 자, 이런 그 대주주하고 나 안 팔아. 안 파는 것은, 주식을 안 파는 것은 자기 회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우리 회사는 우량하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주식의 가격이 만원인데 3만원, 5만원, 10만원 올라갈 시간만 지나지면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대주주가 잘 알겠죠. 대표가 잘 알겠죠. 대표가 자기네 알짜배기 회사의 그 주식은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나중에 잘 가겠죠. 지금 뭐 HLB 진양권 네, 그 대표가 지분율 보세요.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어. 뭐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대주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쓰레기에 가깝다. 이거는 뭐 기업 상향, 제가 보기에는 기업 상향, 그리고 뭐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그런, 자,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대주주가 기본적으로 70%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 50에서 70%. 그리고 지금 주식 종목도 많고 컨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효성중공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효성중공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오래된 얘기죠. 지금 몇 년 전 얘기인가요?
1, 2, 3, 4, 5. 자, 5년 전, 6년 전 얘기예요. 자, 이 주식을 2년 동안 그 상장한 때에 뭐 6만 원대에 상장을 해서 2년 동안 하락한 종목이에요. 효성중공업, 효성그룹, 우리 대기업 속에 속하는 그런 효성중공업의 알짜배기 회사가 자 6만 원에 거래하던 것이 지금 저가 8,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자 8,500원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에 그 주식 청약을 받은 개인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2년 반, 3년 동안 자 9분의 1 토막이 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괴로운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투자는 타이밍이죠, 타이밍. 자, 내가 6만 원에 투자했을 때와 5만 원, 3만 원 그런 때보다 8,500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 투자하는 거. 만 원에 투자했다면, 15,000원에 투자했다면 지금 어떤가요? 지금 46만 원, 9,000원까지 상승했고 지금 37만 원 5천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 원에 투자했어도 30배, 40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공통점을 봤더니 상장한 이래 2년에서 3년 정도 주가가 빠진 회사들이더라 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 상승이 있을 때 제가 뭐 대칭 파동을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자 전고점 대비 자 6만 뭐 6천원 대비 추가 상승을 몇 프로 정도 하나요? 40% 정도 합니다. 40% 정도 하고 조정을 받아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 조정을 받고 자 약간 이제 이탈이라기보다는 조정을 받습니다. 전고점보다 좀 하회하면서 고점 대비 50% 정도 조정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횡보기간 1년 2년 정도 횡보하고 나서 갑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횡보 그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죠? 레벨업이 되고 횡보한다. 2년 동안 여러분 못 기다리죠. 자,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횡보한 만큼 상승이든 하락이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횡보한 크기만큼 또 나와요. 자, 이 횡보한 크기만큼 이렇게는 안 되나? 자, 그냥 그걸로 재볼게요. 자, 이렇게 요로 횡보한 크기만큼 이 정도 비슷하나요? 자, 횡보한 크기만큼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횡보하다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지금 이 전고점을 옵션의 이론에서 여러분들 옵션의 이론에서 전고점을 다시 잡는다. 그럼 다시 잡는 타이밍을 들어가면 돼요.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 아니면은 내가 이미 6만원, 7만원까지 올라갔으니 9만원까지 올라갔으니 수익률이 만원 뭐 늦게 중간에 들어가서 2만원이 들어갔다고 해도 3,400% 수익이 나는데 그 3,400% 여러분들 얼른 익절하게 300%도 끌고 가기 어렵겠지만 갔다고 한 사람이라도 다 끌고 가죠. 어렵겠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주식투자 진짜 엉덩이가 무거워져야 돼요. 근데 수익 중인데 300% 수익 중인데 뭐가 아쉬워? 뭘 못 기다려? 그냥 묻어두면 되죠. 근데 그 원리랑 그 텐베거를 가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찾아본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자, 1, 2, 3년 동안 그래서 떴는데 이번 연도에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은 X, 실패하면 X 빼버리면 됩니다. SK바이오팜 딱딱딱. 자, 이번 연도에 추가 상승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팜은 다시 이런 하단 라인을 보면 되겠죠. 지지 라인을. 자, 크래프톤. 얘 성공하고 있어요. 크래프톤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SK 스퀘어 얘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4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이 성공하고 있어요. 자, 1, 2, 3 딱 뜨죠. 그래서 SK 스퀘어를 제가 대장주라고, 이 4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대장주 먼저 공략하고 2등주 공략하고, 그리고 3등주 4등주는 자, 비중을 확 줄이고 1등 대장주에 올려 태우라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할게요. 잘 가는 놈으로 올려 타줘야 돼요. 비중을. 못 가는 애들은 그냥 버려버려. 못 가는 빼서 잘 가는 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 자, 그래서 SK 스퀘어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예요. 85,000원을. 그래서 SK 스퀘어도 고점 대비 85,000원 대비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교육생들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상승 여력? 와, 오래된 얘기라서 SK 스퀘어군요. 자, 크래프톤 S퀘어 추세 올라타라고 4월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SK 스퀘어 4월 12일 여러 번 추천드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최고점 85,000원 대비 40-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79,000원. 지금 103,00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97,000원. 추세 올라타라고 했어요. 자, 작년 여기 날짜 보입니다. 날짜 상단에 23년 11월 14일. 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 3년 전 상장주로 공통점이 있고, 효성중공업의 예를 들어서 2년 반 동안 하락 후 바닥 잡은 종목들 몇 년간 강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올해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크래프톤과 SK 스퀘어 작년 11월이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작년 11월 23년 11월 월봉상 장대항봉이 뜬 이유입니다. 그때입니다. 11월. 자, 그리고 크래프톤 11월 여기네요. 다 타점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11월 14일. 그 전에는 6월 7일. 최근이고요. 자, 작년 11월부터 관심을 그동안 쭉 갖고 있었으며 그 타점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는 그 전에 미리 컨택이 됐을 거예요. 해서 지금 크래프톤은 작년 11월 대비 지금 현재 이번 연도도 43%. 자, 6개월 만에 43% 나쁘지 않죠. 안정적으로 수익 주는 거. 우리 손실 보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데 43%. 그리고 작년 11월 기준에서는 여기 중간 가격만 잡아도 자, 187,000원에서
자, 수익률은 비슷할 것 같고요. SK스퀘어 작년 11월 자, 중간 지점 대비해서 시가 5만원, 고가 아니 여기죠. 자, 4만 6천원대부터 해서 지금 100%가 넘죠. 이번 연도만 해도 97%, 72% 현재 구간. 전고점 넘어가고 있죠. 자, 이 옵션의 원리를 대입해서 이 가격 넘어가면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 가격, 이 종목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번 연도 장대 양봉으로 섰다 그러면 내년도 도치를 띄거나 좀 조정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SK스퀘어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자기 평단 이탈만 없으면. 근데 자기 평단이 높다 그러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해 나가시고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5년 후에 어떤 가격이 형성될지는 효성중공을 보고 보세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런 기업 분석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시가총액이 12조고요. 유동주식 비율 67%. 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67%. 조금 높긴 합니다만. 자, 매출액 1조 단위네요. 1조, 2조, 이번 연도 2조 3천억. 영업이익 4천억, 마이너스 3천억, 2,800, 마이너스 2,800억. 올해 1조 5천억. 우와. 적자에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는데 흑자 규모가 굉장하네요. 매출이 2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에요. 대단하죠.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 빚이 없어요. 빚이 없네요. 유보율, 와우. 유보율이 퍼센트죠. 퍼센트예요. 계산하기 어렵네요. 10만 단위네요. 11만 4천%. 물론 자기 자본금이 적게 책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 없고, 영업이익률 67%. 굉장히 적자에서 흑자로. 배당도 줘야 되겠죠. 자, 내년도는 배당도 줘야 되겠죠. 배당 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다 그 잘 가는 회사들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래프톤. 이 크래프톤 상장할 때 얼마나 많은 이슈를 불러왔어요. 그렇지만 다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찌라시에 불과했던 거고, 비싸게 매매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소비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주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소비자죠. 주식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자, 시가총액 13조. 얘 상장할 때는 몇십조, 수십조였어요. 20조, 30조 막. 투자는 적정한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상승하는 종목에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향상되긴 했지만 2조 3천억 8,600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보다 뭐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뭐 2천억 정도 늘은 수준인데,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변화가 58만 원짜리가 14만 5천 원까지 4분의 1, 5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싸게 팔아먹은 그 기관 투자자, 이거를 주관하는, 상장시키고 주관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다 헤쳐먹는 거예요. 자, 빚이 없어요. 부채 비율, 그 유보율 13만 %, 영업이익률 36%. 돈을 엄청 잘 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기본 분석 회사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우량하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전고점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크래프톤 자, SK스퀘어가 전형적으로 효성중공업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크래프톤은 자, 그래도 괜찮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군요. 근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량한 종목들 투자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올물 초니까 좀 조심조심. 우리는 관리 모드 들어갔어요. 관리 모드로. 자, 모두 수고하셨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은 관리 모드 중요합니다. 관리 모드 하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민님 대답도 잘하시고, 진짜 여기 그룹방하고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치하자, 경계하자, 그리고 이런 기준점을 드리면은 기준점에 맞춰서 콜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풋으로 해치했습니다. 정말 착착착 지민님 알아서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11시. 네, 자, 콜 비중 축소, 해치 풋 비중 늘렸습니다. 뭐 지민님도 네, 저도 풋 콜 익절 풋 해치 중입니다. 자, 어디 지키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스스로 유심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대답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그런 동기부여가 충만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뭐 이 그룹에서도 뭐 다들 잘하시지만 S님, 뭐 재진님, 다들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좀 뭐가 문제인지 저랑 같이 좀 고민 좀 해보시고 다시 추가 그 교육, 멘탈 교육을 통해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